안녕하세요. 요즘 어떠세요? 끊임없이 들려오는 위기 소식에 마음이 좀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은요, 바로 그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는 아주 강력한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베르나카스트 박사가 말하는 돌봄 시스템인데요. 과연 이게 뭘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그렇죠. 뉴스를 켤 때마다 기후변화, 전쟁, 경제위기 이런 소식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거예요. 이건 비단 나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느끼는 그런 아픔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인데요.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불안을 느끼는 걸까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요. 먼저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정들의 정확한 이름을 붙여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냥 막연히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과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아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이름만 알아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기후불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정신적인 문제나 질환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실존적인 위협에 대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건강한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그 불안감은요,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위험에 처해 있어 라고 알려주는 아주 소중한 신호인 셈입니다. 이번엔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는데요. 솔라스텔시아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살던 곳, 나의 안식처 같던 곳이 변하거나 파괴될 때 느끼는 고통을 말해요. 예를 들면 어릴 때 놀던 냇가가 말라버렸을 때, 아니면 우리 동네의 상징이던 오래된 나무가 베어졌을 때,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그 마음 아픈 상실감 있죠? 바로 그겁니다. 내 마음의 집을 잃어버린 것 같은 슬픔이에요. 59%. 이 숫자가 보이시죠? 이게 정말 가볍게 볼 수치가 아닙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 10,000명에게 물어본 결과인데요. 무려 59%가 기후변화 때문에 극도로 불안하다고 답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명 중 6명 꼴이죠. 이제 이 불안은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의 보편적인 감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불안감에만 빠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놀랍게도 이 위기를 헤쳐나갈 힘이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우리 모두에게 내재된 돌봄 시스템입니다. 네, 바로 돌봄 시스템. 영어로는 케어 시스템이라고도 해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인간의 본성은 경쟁하고 살아남는 거라고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곳에 서로를 보살피고 어떻게든 연결되려고 하는 본능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 돌봄 시스템은요, 우리가 따로 돈 주고 배워야 하는 어떤 새로운 기술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자연이, 그리고 기나긴 진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물려준 생물학적인 유산입니다. 우리 DNA에 새겨진, 서로를 돕고 연결되도록 설계된 말 그대로 우리의 기본 설정값 같은 거죠.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신경과학자 야크 팡크세프의 연구를 보면요, 진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인간에게는 7가지의 아주 기본적인 감정 시스템이 있대요. 여기 목록을 좀 보세요. 추구, 분노, 두려움. 이런 아주 원초적인 감정들 사이에 떡하니 돌봄이 자리 잡고 있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돌봄이라는 게 그냥 여유 있을 때 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본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끊임없이 경쟁하고 이윤을 쫓는 게 당연한 성공 공식처럼 여겨지잖아요. 나 중심의 사고방식이죠. 하지만 돌봄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상대를 이겨야 할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해주고 나 혼자 더 갖는 게 아니라 함께 힘을 합치는 우리 중심의 세계관인 거죠. 이제는 이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이 강력한 돌봄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깨울 수 있을까요? 자, 그 첫 번째 열쇠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희망, 그리고 긍정적인 감정의 힘을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희망은요, 에이, 어떻게든 잘 되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낙관론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좀 불확실하고 암울해 보여도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고 또 그걸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는 아주 적극적인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걸 가능하게 만드는 상상력, 바로 그게 진짜 희망의 힘이죠. 그럼 이런 긍정적인 감정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뭐 거창한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마시는 커피 향기, 퇴근길에 문득 본 아름다운 노을, 아니면 우연히 들었는데 마음을 확 사로잡는 음악 한 곡. 바로 이런 일상의 아주 작은 기쁨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잠깐 멈춰서 음미해 보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훨씬 더 단단해지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감정 중에 정말 특별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카마무타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사랑으로 마음이 움직이다라는 뜻인데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보여준 예상치 못한 친절에 가슴이 뭉클해지거나 월드컵 응원할 때처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벅차오르는 감동 같은 거요.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눈물이 핑 도는 바로 그 순간. 그게 바로 카마무타이고 이 감정이 우리를 나라는 껍질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돌봄 시스템을 깨우는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아마 조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바로 슬픔을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함께 슬퍼하는 겁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슬픔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정말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함께 우는 그 경험이 놀랍게도 서로에 대한 공감과 연대감을 만들어내거든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돌봄 시스템이 강력하게 활성화되는 거죠. 물론 애도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처음에는 사실을 부정하기도 하고 또 분노나 두려움 같은 아주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겪게 되죠. 하지만 이 과정을 잘 통과하면서 소중했던 기억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고 세상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돌봄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완벽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그 구체적인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건 바로 우정입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상호 인정, 연대, 공감, 연결, 이 모든 돌봄의 원칙들이 가장 구체적이고 빛나는 형태로 살아 숨쉬는 곳이 바로 친구와의 관계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좋은 우정은 뭘까요? 몇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첫째, 상대방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순수한 마음, 이걸 호의라고 하죠. 둘째,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는 단단한 신뢰가 있어야 하고요. 또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성과 나는 여기에 속해 있어 라고 느끼게 해주는 안전한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가 어우러질 때 가장 이상적인 돌봄의 관계, 즉 진정한 우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건 뭐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려 2000년도 더 전에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른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친구가 없다면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정말 그렇죠. 인간에게 우정이 얼마나 본질적이고 중요한지를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본 말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맞서 우리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강력한 힘, 바로 돌봄 시스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 사회가 더 나아가 우리 인류 문명이 이 끝없는 경쟁이라는 기본 설정값을 버리고 돌봄을 새로운 기본값으로 선택한다면 과연 세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